예, 후반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막간에 감 진짜 잘 보신다. 원래 그 감은 먹어봤는데 진짜 달더라고. 굉장히. 예. 다음에 그 손이 부족하면 우리 학우님들 원래 가입시다고 가고. 작년에 농기 이야기 삼아 그지? 작년에 이야기했지 싶은데.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요 후반전에는 지난번 시간에 우리 했는 게 76쪽이거든요. 76쪽의 근로화실과 육신의 성과 동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시간은 거의 지금 금요화실만 했습니다, 그죠? 예. 금요화실 말고 오늘 금요화실에 이제 조금 부족한 부분하고 이제 성과 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요거는 안 그래도 벌써 10월 말이 마지막 주가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 주입니다만 다 돼가는데 그다음 11월 달, 12월 달 물론 뭐 동지 기점으로 동지란다 참 입춘 기점으로 우리는 마찰이 해가 바뀌지만 그래도 지금 뭐 일반 이 명리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벌써 뭐 내년도 운이 어떻고 저떻고 운운하면서 굉장히 이제 궁금해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걸 조금 정리되면 어느 건지 뭐 12운송하고 신사는 뭐 같이 말씀드려도 되고 그다음에 요거 따로 해야 되고 요것도 따로 해야 되고 요것도 따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12운송하고 12신사를 같이 접목시켰을 때 어떻게 보는지 통틀어서 같이 해드리도록 차례대로 제가 정리되는 대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주 8글자가 들어가는 것이죠. 성과 궁, 궁과 성, 궁과 성이죠. 궁과 성. 궁은 요거 이제 각 자리 사주 8글자가 들어가는 자리를 궁이라 주지. 궁자를 쓰니까 궁이라고. 성은 육신의 성을 뜻합니다. 육신의 성 그걸 뜻하는데 이게 아까도 우리가 수업하기 전에 우리 선생님하고 잠시 여담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공부하는 이 명리학이 뭐냐라고 말씀드리면 그죠? 누가 묻는다라면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이 자연을 이해하는 학문이다라는 거거든요. 우주 법칙과 자연의 이치를 이해하는 학문이다. 이게 지난번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이 천수상지수행이다라는 거죠. 그 천수상지수행의 이치를 강조하는 사람이 저 박유성이더라. 그러면 이해해 주시면 저만 보면 저 사람은 명리학을 가리키는 사람이지만은 천수상지수형에 대해서 아주 근원적으로 아주 상당히 강조하는 사람이더라. 그래 이해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궁과 성은 이것들이 이제 어떤 자리에 있고 어떤 십성이 어떤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하는 거죠. 그래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기계가 돌아가는 그 시스템의 원리, 메커니즘이죠. 그게. 그러한 부분들을 명리 속에서도 읽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명리학이 과학이 기니 아니니 이런 논리를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분명히 어떤 명리를 풀이하는 데는 메커니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초에 충실하고 기초에 더 제가 그 역점을 두고 그렇게 제가 전달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명리를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신다면 명리를 풀이하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물론 복잡하지만 그 가운데서 진짜 간결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궁과 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궁은 이 8개의 궁을 뜻하는 것이고 성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육친을 뜻하는 거죠. 육친. 그 다음에 십성. 육친과 십성을 말한다. 십성. 이 십성이 육친이 우리 여기 보면 77쪽에 보면은 비견 그 바로 쪽 입장입니다. 비견급제 뭐 이렇게 이제 십성에 대해서 짧게 간략하게 해놨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걸 연결해서 본다면 궁으로 풀이할 때는 이 자리는 지난 시간에 부모 조상님이겠죠. 조상, 그죠? 거기에 부모, 그다음 여기 부모 형제를 다 같이 부르는 거, 부모 형제를 같이 부르고 여기는 여기 나지만 이 부부궁이다. 부부궁 자리가 부부궁, 부모 형제 궁, 그죠? 조상 궁 이런 얘기죠. 그다음 여기는 이 자식 궁 이런 얘기입니다. 궁으로 본다면 그런 여기를 보고 성으로 본다면 성은 아까 이제 여기 육친과 십성이 있죠. 그 육친과 십성은 모든 육친은 비겁이 섞이고 비겁을 뜻하고 그 다음에 식상을 뜻하고 육친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이 재성을 뜻하고 하나는 관성을 말하고 하나는 인성을 말하고 이거는 육친 관계에서 6개의 속에 십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성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자 그러면 조상님의 우리 나의 조상님은 그러면 나의 조상님은 그러면 조상님을 알 수 있는 글자들은 요 자리에서만 보고 이 사람의 조상은 어떠했겠다라는 거죠. 어떠했겠다. 만약에 이 사람의 조상님이 너 조상님은 어떻겠다 상담자에게 내담자에게 제가 먼저 말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물으면 말합니다. 그런데 35세의 그 아가씨가 굉장히 토실하면서도 상당히 미모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상담한 결과에 우리 부모님은 어떨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묻는 거라. 궁금한 게 진짜 많더라고. 그래서 이제 묻는데 내가 보고 원래 부모 조상님은 학자예요. 내가 이랬거든요. 그래 아무 소리 하고 지나갔어. 내가 그래 이야기를 하니까 한참 지나가다가 이제 한 얘기가 선생님 우리 부모님은 교수세요 이라는 거라. 그래 만나 안 만나 이제 나한테 이제 궁금한 걸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하듯이 근데 여기서 이 육체를 놓고 내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아가씨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라 궁금해하는 것을 여기를 그 어떻게 알아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요걸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줬지. 그러고 교회 다니는 사람. 그래서 이제 조상님을 읽을 수 있다. 우리 이제 다 이해하시겠지만 그 사람이 학자지부였다면은 이 자리에 어떤 글자가 있었다는 거 아실 거 아닙니까 지금 대만 감이 오잖아요. 공식과 같잖아, 그죠? 뭐 식상이나 인성이 있죠. 그죠? 그런 거 다르고. 이 부모님들은 부모 형제들은 여기서 할 수 있는 거고. 부모 형제들. 자, 부모 형제들은 왜 여기 자리가 부모 형제일까요?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잖아요, 그죠?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죠. 직접적인 관계. 여기도 나와 직접적인 관계. 여기는 한 달에 멀리 있잖아요. 멀리 있는 관계. 그러니
지난번에 했지만 이 자리를 통해서 나와 내가 기억할 수 없는 그런 옛 과거 이런 걸 이제 읽을 수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제 이런 이제 공으로서 보는데 기초 과정에서 전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생각나는데 여기에 있는 이 글자들이 나와의 관계에서 그죠? 육신을 볼 때 나와의 관계에서 상생상극론이 논으로 대입시키면은 이 육신 관계는 그 하나의 아까 메커니즘 말씀드렸지만은 공식화됩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그렇게밖에 읽을 수가 없어요. 이 내용을 이야기를 듣는다면 여기서 상생관계가 올리지 않습니까? 그죠? 아까 5국 6합 7충 했고 지지 속에서도 음양오행의 상생상극을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글자와 나와의 관계에서 그죠? 상생하고 있는지 상극하고 있는지 그걸 받고 있는지 그 논리에서 그러면 나의 조상 나는 평소에 내가 어른을 대하듯이 이건 할아버지가 부모 형제니까 한 것 위에니까 할아버지 뻘 아닙니까? 그래 어른들을 공경하겠다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게 누구 마음? 내 마음. 나는 만약에 여기 내가 여기를 생하는 글자가 여기에 있다면 또 아니면은 극하는 글자가 있을 수도 있고 이거 아닙니까? 그죠? 뭐 충하는 글자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관계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생하는 것은 내가 부모 조상을 잘 섬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부모 조상뿐 아니라 나는 평상시에 어른을 공경한다 이런 거잖아요. 내가 여기를 극하면 나는 부모 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생각에도 없다 무시해버린다는 거고 또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은 평소에 내 마음은 내 마인드는 조상님이나 어른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네. 또한 충의 개념도 마찬가지죠. 충이나 거기나 아까 각도에서 이 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윗사람을 공경하지 않는다, 무시한다. 그 우리가 되게 보면 사람이 많은 장소에 가보면 그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사람 사주가 어떤지는 모르지만 여덟 글자가 뭘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떤 아이들 보면 굉장히 어른을 공경하는 아들이 있어요. 그런 아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아들이나 이죠. 내가 여기에 있는 글자들을 또한 여기에 있는 글자들을 다 상생해주는 그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 석박사 논문에 나와야 될 내용이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반대적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젊은 사람은 어떨까요? 어른을 굉장히 공경하니까 무시해버립니다. 있는데 없는데 무시하는 거죠. 그냥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된다. 궁에서 볼 때 나는 또 어떻습니까? 이 그러면 위에는 양이고 밑에는 음이니까 그죠? 음양으로 본다면 양적인 관계와 또 음적인 관계 할머니 조상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그죠?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급제가 있다, 비견이 있다 이런 경우도 비견급제를 그대로 읽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를 알면은 지금은 공식과 같은 거기 때문에 그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부 자리에 아까 이런 것도 생하는 글자가 내가 생하는 글자, 그죠? 아니면 부부가 또 생해주는 글자가 또 아니면 극하기도 하고 충하기도 하고 이런 관계가 또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하고의 관계에서 내가 생해주면 나는 생해주면은 식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참 자식과 같이 그 여자라면은 여자라도 남편은 또 남편 자리가 되고 또 부인 자리가 되니까 서로 관계가 자식처럼 아낀다는 거죠. 자식처럼 아끼고 예뻐한다는 거죠. 그런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충의 관계가 충 거기에 관계가 온다면 맨날 하려면 태클 보고 하지 말아 가고 이런 관계가 있잖아요. 안 그러면 또 아까 그런 합까지는 안 했지만은 여기 있는 지장간 속에 숨겨져 있는 정신적인 합이 또 있을 수도 있죠. 지장간 속에 천간의 글자가 기운이 있으니까 그 기운과의 나와의 합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합을 가지고 부부간에 그런 거. 이 궁에 의해서 그런 거 다 읽을 수 있다는 거고. 자식 궁도 마찬가지고. 다 생, 급, 충의 관계로 읽으면 된다. 육신 관계는. 그러면은 이 자리와 이 자리와 또 관계가 있죠. 궁과 궁이니까 그죠? 궁과 궁이니까. 자, 이 자리는 부부궁이고 이 자리는 따지자면 여기 어머니 자리잖아요. 어머니 궁이지 않습니까? 어머니 궁이는 분도 그러면 내 부인은 그죠? 그다음 내 남편은 내 엄마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또 요 내 미래, 나의 미래이기도 하고 나의 자식이기도 하잖아요. 궁이 그죠? 나와의 관계가 있는 내 부부 궁에 속해 있는 이 여기 관계와 또 충을 하는지 원진을 하고 있는지 그죠? 이런 관계를 육신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요 자리는 부부 궁이지만 내 혼백으로 봤을 때는 내 몸뚱아리 얘기도 하거든요. 내 몸뚱아리를. 그렇다면은 아까 여기서 어머니 궁에서 요 부부 궁과의 만약에 충을 하는 관계이거나 그죠? 그 다음에 또 원진의 관계이거나 이런 관계 이 자리가 늘 시끄럽죠. 그런데 오행은 이기고 지는 것이 있거든요. 강약의 논리에서 수극화하든지 음양의 논리로 이기고 지는 게 글자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 자리와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충한다. 그러면 집구석이 안 편한 거죠. 안 편하네. 그러면 어떨까요? 집이 안 편해. 내 8글자에 사주 8자에 내 집구석이 안 편하니까 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볼주경이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이걸 온전하게 장기적으로 보존해 나가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물론 부부 관계가 깨진다라고까지 말씀드리기만 하겠지만 그건 난 부부 관계에서도 봐야 됩니다. 궁합에서도 봐야 되겠지만 여기도 이런 관계가 있고 여기도 이런 관계가 있다면 가득 깨집니다. 이 자리가 깨질 확률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하나는 만약에 내가 수가 강한 수가 있다면 요 약한 화에 의했다면 이거 극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약한 화에서 물기가 말라 비틀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이것을 충분히 이 열기를 식힐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니까 그렇다면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떠세요? 또 화가 지나치게 또 강하다면 이 불은 꺼지겠죠. 처음에는 극복하다가 나중에는 꺼진다. 이거 아닙니까? 이래 궁으로서 이렇게 다 읽어보는 거죠. 관계가. 그럼 결국은 이래 충돌된 양쪽으로 되어 있으면은 여기가 온전치 못하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주팔자는 이미 지구력이 깨져 있는 거죠. 그러면 깨질 확률이 굉장히 많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사람의 스트레스가 엄청나고 그렇게 궁으로서 그렇게 읽을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합을 하고 있다. 합을 하고 있다. 그러면 관계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고부간의 관계가 아주 유성하다. 그죠? 유성하다. 그 나의 미래궁이니까 또 내 자식과도 참 유정하다. 그러면 이 나의 장서간에도 유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궁으로서 사주 8글자를 그 사람의 인생놀이죠. 인생놀.
단편적이지만 부분적으로 읽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궁입니다. 그 다음에 성은 이미 우리 다 해가 아시잖아요. 성은 육친과 십성, 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부터 해가 육친과 십성에 대해서 다 일을 하셨을 텐데, 그럼 그 성이 그 궁과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육친에서는 비겁은 형제, 자매를 뜻하고, 그죠? 식상은 자식이나 장모를 뜻하고, 이런 내용을 다 했지 않습니까? 재성은 아버지를 석화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나 부인, 뭐 여자, 이렇게 육신적으로 여자를 뜻하고, 관성은 남자들한테는 자식도 되고 여자들한테는 남편도 되고, 인성은 공통적으로 어머니 이렇게 그냥 본다. 육신적으로 형제, 자매, 자식, 장모, 뭐 아버지, 부인, 자식, 남편, 남자나 여자는 양이냐 음양에 따라서 달라집니다만.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대표적으로 이 부부궁에 놓고, 부부궁에 만약에 비겁이 와 있다. 비겁이 있으면 어떨까요? 자, 여러 가지를 봅니다. 나와의 관계니까, 그죠? 나와의 관계에서는 비겁이면은 나와의 대등한 관계입니다. 비겁은 친구, 동료 이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형제, 자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면은 나의 부부 인연은 이거죠. 나의 부부 인연은, 그건 남자나 여자나 똑같다는 얘기죠. 나의 부부 인연은 친구와 같고 동료와 같구나. 그럼 친구 사이는 어떻습니까? 싸울 때는 박 터지게 싸워도 또 화해하고 나면 또 굉장히 또 유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가 성립된다는 거죠. 굉장히 좋을 때는 아주 좋고 나쁘면 또 완전히 극단적으로 나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장점으로 본다면은 굉장히 코드가 잘 맞다. 친구 코드니까 코드가 잘 맞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자리에 또 십상이 온다면, 십상은 여자 궁에서 여자 입장에서 본다면은 자식일 것이고, 남자는 또 장모님이 되잖아요. 장모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떠세요? 이 내 집에 식상이 있으니까 내 입장에서는 자식 자리에 자식이 있는 거잖아요. 여자 입장이라면. 그래, 자식 자리에 자식이 있으니까 제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그래, 자식 자리는 어떠세요? 내가 생해 주는 거잖아. 그래, 내 자식이 자식 자리가 자식이 아니잖아요. 이건 부부 자리잖아. 부부 자리에 자식이 앉아 있잖아. 성으로는 부부 궁에 자식이 앉아 있잖아. 부부 간에 아주 내가 서로 생해주려고 하니까 내가 자식같이 생해주고 내 남편을 자식같이 생각하고 돌봐주고, 또 남자는 남자도 마찬가지로 내가 생해주니까 부인을 생해주는 관계다. 생해주는 관계로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아주 기본적인 틀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강약에 따라서 여기에 만약에 식상이 앉아 있다라면 식상이 사주 속에 강하더라. 그러면은 얻은 게 상대적으로 또 약해지지 않습니까? 치니까. 그죠? 식상 또 관을 치잖아요. 관을 치니까 그에 대한 이 문제점도 발생된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가장 기본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제라면 어떻습니까? 재성이라면 아버지와 같기도 하고 편제면, 그 다음에 이 여자 부인이기도 하고, 그래 재성의 관계는 어쨌든 간에 내 입장에서 보면은 극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 하는 입장이라면 내가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는 거죠. 반대 입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이 자리에 만약에 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편제가 있는 남자라면 만약에 그러면은 이 사주는 부인이 편제적 사주 부인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부인은 이 사람이 보는 부인은 편제니까 나의 종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 또 한편으로는 존재를 편제적 존재는 있으면 우리 가정의 편제라 하면 유흥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편제적 존재는 맞벌이야. 여자가 돈 벌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냥 그렇게 그런 이제 여기 편지에 있는 남자들을 보면 맞벌이 하는 여자가 돈 버는 경우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떻습니까? 편제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하니까 부인을 좀 극진히 모셔야 되는데, 그죠? 돈 벌이 좀 고맙잖아, 모셔야 되잖아.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그걸 하는 입장이니까. 그런 관계로 이제 이 부분을 해볼 수도 있다. 그다음 재성도 가죠. 관성은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관이 있다면 관은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가 내를 어찌하는 거잖아. 내를 극하니까. 관은 남자 사주에 내가 이 자리에 관을 갖고 있다면, 그죠? 그러면 남자한테는 관이란 판자 속에서는 자식이거든요. 그러면 부인이 자식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 자식과 같은 존재는 돌봐줍니까? 그걸 남자 했잖아요. 세상의 아버지는 자식한테 이길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구조가 그랬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세상 이치가. 그런데 자식을 이기려고 하는 부모들이 간혹 있죠. 그럼 결국 이 세상의 이치를 역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관이 남자 입장에서 관이라면 그 관으로 통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거든. 그래 자식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럼 부인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 거지.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한다.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 아니라 지 스스로가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런 관계는 이관이잖아. 또 마지막으로 인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인성은 그 인성이 나를 엄마와 같다 하잖아요. 엄마, 이모와 같다. 그러니까 나한테는 나는 절대적으로 생해주는 관계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여기 내 집에는 보면 어머니가 있으니까 엄마와 같은 존재가 있으니까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럼 또 우리 부인이 나의 엄마의 역할까지도 해주겠구나. 또 그 누구 입장입니까? 지 입장이잖아. 그러니까 지는 내 집에 가면 마누라가 저거 엄마인지 알고 기대한다 자꾸.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군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 육신과 십성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나의 기본적인 생각과 또 나의 팔자 속에서 어떠한 가정의 형태 또 그 다음에 육신의 형태가 어떠한 형태를 갖고 있고 또 그 육신들이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관계가 맺어져 있다 이미 정해져 있죠. 이것들에 대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육신이 그걸 하든 생하든 관계가 힘의 강약, 힘의 논리를 봐야 됩니다. 대단한 논리를 때문에 이야기한 것이고, 그죠? 물론 그 힘의 강약에 따라서 달라진다. 어떻게 달라진다? 그 강한 것에 의해서 생하면서도 좋지 않을 수도 있고, 그죠? 또 그 강에 의해서 강한 오행에 의해서 또 어느 글자는 굉장히 또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상당히 무리가 간다. 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궁과 성은 이렇게 해서 보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죠? 여기에 대해서 혹시 뭐 궁과 성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도 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해를 다 하신 걸로 하신 거죠. 그럼 궁과 성은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궁과 성을 대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